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조금 더 입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느낌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기다려오신 바로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예전에 전해드렸던 내용과 크기나 줄거리가 같지만 이번에는 마치 옆에서 조곤조곤 들려드리는 식으로 풀어드릴 테니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이쯤에서 무언가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반대로 뭐만 해도 술술 풀리는 때도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 걷혔던 구름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내가 하는 일마다 탄력을 받아서 막힘없이 나아가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때를 두고 흔히 큰 복이 들어왔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막막하고 힘든 시기에 놓이면 누구라도 내게는 언제 큰 복이 찾아올까? 혹시 이미 지나간 건 아닐까? 결국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에 시달립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또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도 적지 않죠. 저 역시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 정말로 뭔가 기적 같은 복이 와서 내 삶이 확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절히 바랐던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은 또 문득 깨닫게 됩니다. 바닥까지 가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말이죠. 정말로 힘든 날들을 겪고 나면 자연히 좋은 날들이 이어집니다. 슬픔과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운이 확 뒤집히며 좋은 흐름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이때 대개 1년에서 새해 가까이 아주 팍팍하고 절망스럽게 지내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잘 지나면 마치 봄볕이 눈 녹이듯이 인생이 따뜻해지고 활기를 찾는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뭔가 크게 바뀌는 시점에는 이상하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주변 상황이 스스로 나를 여기저기로 이끌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부서를 옮기거나 일터가 달라지거나 혹은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진다든가.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보답이나 성과가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이걸 흔히 열해에 한 번 찾아오는 큰 흐름이라고 하는데 가령 열해 단위로 전체 삶의 방향이 크게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지금 숨막힐 만큼 고되고 더는 버틸 힘도 없다고 느끼신다면 어쩌면 이는 큰 복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시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마지막 갈림길이니 더는 물러서지 말고 부딪혀보자 하는 마음으로 꼭 버티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살면서 스치듯 마주치는 사소한 변화들이 사실은 더 큰 흐름을 암시하기도 하거든요. 이 눈치를 잘 채면 아직 희망이 살아있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사라는 게 큰 복이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분명히 어떤 알림 같은 징후가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는 동안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만한 큰 복이 다가올 때 보이는 여러 가지 빛깔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소리들이 여러분 삶의 작은 길잡이가 되어서 정말 중요할 때 큰 이로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복이 찾아온다 해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내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흐름이 바뀌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징후로 주위 사람들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소 내가 맞닿아 지내던 이들은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발자취를 남깁니다. 그래서 운명과 흐름을 연구하는 이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운이 크게 바뀔 무렵이면 주변 사람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질긴 악연이 어느 날은 어찌 된 일인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해요. 마치 늘 지저분하게 얽혀있던 실타래 하나가 톡 풀려버린 듯한 느낌일 때가 옵니다. 사실 이건 내 주변 환경이 하룻밤 새에 갑자기 바뀌었다기보다는
내가 바뀌기 때문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예전엔 못 끊었던 인연을 정리하게 되거나 반대로 새로 생긴 고마운 인연이 곁으로 다가와 주기도 하죠. 이때 이건 혹시 내가 한 단계 올라가려는 신호가 아닐까 하고 재빨리 깨달으면 좋습니다. 겉으로만 오래 알고 지냈고 그럭저럭 잘 맞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요즘 들어 왠지 불편하고 어색해진다면 그건 내 삶의 흐름이 달라지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작은 기회라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 갈피를 다루는 배움에서는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에서 함께 주저앉길 바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물통에 갇힌 짐승들이 서로를 탈출 못하게 끌어내리는 모습이 떠오르곤 하는데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면 속으론 부러워하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상대를 끌어내리려 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나를 기운 빠지게 만드는 이들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좋은 흐름이 와도 제대로 살려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꼭 만나야 할 귀한 분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새롭게 만난 사람이 내게 큰 도움이 되거나 마음에 힘을 북돋워주기도 하죠. 어떤 때는 예전엔 인연이 끊어진 줄 알았던 사람과 재회해서 뜻밖의 기쁨과 응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귀한 만남기라는 게 꼭 내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나 작은 음성 자료를 통해서도 큰 울림을 받을 수 있고 그때만큼은 꼭 옆에서 말 걸어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귀한 분이 꼭 어디 동쪽에서 말을 타고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도 혹은 누군가의 강연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이 크게 뒤바뀌기 바로 직전에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큰 괴로움을 겪는 시기가 온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큰 괴로움을 이미 겪고 계시다면 이미 문턱에 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때에는 눈앞이 깜깜해서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다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상황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부부로 함께 살아오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갈라서는 때가 올 수도 있고 가까스로 연명하던 일을 접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작 그 순간에는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은 절망감이 가득 차기 마련이지만 사실 이게 또 다른 문으로 들어서는 분기점이 되곤 합니다.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에 빠졌을 때 그 지점이야말로 삶의 궤도가 바뀌는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버텨야 따뜻한 봄을 맞이한다는 당연하지만 종종 있기 쉬운 이치와 비슷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시기가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 보이겠지만 세월이 지난 후 돌아보면 그때 그 고생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하면서 오히려 그 힘겨움이 나를 단련시키고 크게 키워준 밑거름이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렇듯 큰 괴로움을 쓴맛나는 배움부로 여기고 잘 극복해내면 앞으로 다가올 큰 복을 더 활짝 꽃 피우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몹시 궁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우는 말을 많이들 해왔죠. 지금 겪는 괴로움을 외면하려고만 하는 대신 반드시 이겨내리라우는 굳은 마음으로 부딪히면 나중에 좋은 때가 왔을 때 몇 곡절이나 더 크게 받아 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빛나는 업적을 남긴 수많은 지혜로운 이들도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오히려 위대한 작품과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그 말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해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니 너무 힘들다 해도 혹여 이미 다 끝났다며 마음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언젠가 분명 더 큰 일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을 사는 이들이 예부터 전하는 지혜이자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어서 많은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중충하고 억눌린 기색이 역력했는데 요즘은 얼굴이 편해 보이네 잔색이 좋아졌네 하는 말을 주변에서 부쩍 많이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실감하지 못해도 남들이 표정이 훤해졌다고 말해줄 때가 바로 그렇죠. 이때는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지니 웃을 일도 많아지고
타인이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나쁘게 안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에 가라앉아 있던 응어리가 어느 정도 풀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예전에는 점이나 흉터, 잡티 같은 것들이 눈에 띄게 올라와 있었다면 한결 옅어지거나 눈에 거슬리지 않게 되는 일도 생긴다고 전해지죠. 또 이마나 광대, 콧잔 등 턱 부근이 환하게 빛나 보인다고도 해요. 물론 내가 거울을 보니 여전히 안색이 안 좋다 싶으면 간단한 화장품 도움이라도 받아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첫인상이나 얼굴 표정은 중요한 신호가 되기도 하거든요. 과도하게 화려하게 꾸미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어둡고 우울해 보이는 인상을 조금 밝게 만들려고 애쓰면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고 덩달아 복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징후로 내가 주로 살아가는 생활터전이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거나 다니던 일터에서 다른 부서나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거나 혹은 대인관계가 새롭게 바뀌면서 일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장 큰 변화가 없다 해도 안 쓰던 방을 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갑작스럽게 든다든지 늘 피우던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마음먹는다든지 갑자기 몸을 단련하고 싶어지는 등의 작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도 좋은 흐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얽매여서 좌절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손볼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보자고 하는 의지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대충 주어진 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은 이러면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내 능력을 더 살릴 방법이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그 의지를 잘 살리면 정말 상황이 훌쩍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바꾸겠다고 나서면 당장엔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라고 해서 그게 꼭 나에게 안정된 무언가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니 말이죠. 하지만 원래 머물던 곳에 오랫동안 있으면 편안한 대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더라도 한 걸음씩 밖으로 나아가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흐름을 뒤집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꿈을 거의 꾸지 않다가 이상하게 자꾸 기분 좋은 꿈을 꾸게 된다든지 떠나신 조상들이 말끔한 모습으로 꿈에 등장한다든지 물과 관련된 꿈 혹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꿈 등을 반복해서 꾸게 된다면 이것도 큰 흐름이 다가올 때 보이는 징후일 수 있다고 예로부터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굳이 꿈 이야기를 미신처럼 믿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최근에 이상하게 좋은 꿈을 꿨다 하는 사람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자리가 달라지고 그것이 반복될 때는 뭔가 좋은 운이 오려고 하나 보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또 이전에는 사사건건 불평하고 남 탓을 해오던 내가 갑자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 약점을 고치려 한다면 그 또한 큰 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동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 한구석에서 여유가 피어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 불편한 소리를 해도 한결 덤덤하게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달라지면 혹시 환경도 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서서히 움트는 거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도 함께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이익을 우선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이럴 땐 내가 조금 나누어져도 참 기쁘다 저 사람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차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하늘도 이 사람은 베풀 준비가 되었구나 하고 복을 내려준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이어져 옵니다. 반대로 잘 안 풀릴 때를 떠올려 보면 대체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내가 이 지경이 된 건 누구누구 탓이야 하면서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빠져 있을 때는 정말로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만 돌리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비롯한 거야?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어 하고 다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 아직도 왜 이게 안 되냐, 왜 저게 안 되냐, 다 세상이 문제다라며 푸념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아직 결정적인 흐름이 오지 않은 상황이니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수양의 때를 더 가져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징후를 말씀드리면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자잘한 병이 몰려올 때도 이제 흐름이 바뀌려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열이 나서 며칠을 알아눕게 되거나 크게 다치진 않았어도 어디 한 군데쯤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보통은 대휴, 왜 하필 이 시기에 하고 푸념하기 쉽지만 생각을 바꿔서 더 높이 뛰려면 바닥을 한번 디뎌야 하잖아.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다면 훨씬 좋습니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듯 내 삶도 한 고비를 넘어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때라고 말이죠. 물론 이때 몸을 함부로 굴리다가 크게 다쳐버리면 안 되니 건강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신호가 오면 억지로 버티는 대신 충분히 쉬고 잘 돌봐주면서 기운을 회복해야 해요. 이 과정을 무사히 넘기면 한층 나아진 상태에서 맞이하게 될 새 흐름이 훨씬 단단하게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열해 단위로 움직이는 큰 복이 다가올 때 겉으로 드러난다는 여러 가지 징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이 끊기고 관계가 정리되고 몸도 아프고 꿈자리도 뒤숭숭해지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이게 큰 복이 들어오기 전 준비 단계에서 묵은 것들이 서서히 털려나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이게 언젠가 다가올 좋은 운에 앞서오는 청소 과정이구나 하고 마음을 달래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복이 찾아오는 건 본래 하늘의 흐름 속에서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거대한 물줄기와도 같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사주나 타고난 바탕이 아무리 훌륭해도 흐름이 나쁠 때는 그저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고 반대로 평범한 바탕이라도 좋은 흐름이 오면 몰라보게 크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흐름이 안 좋으면 빛을 못 본다는 말을 많이 했고 그만큼 운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했죠. 굳이 비유하자면 타고난 사주가 자동차 본체라면 큰 흐름은 그 자동차가 달리는 길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길이 험하면 달리기 어려운 거고 평범한 차라도 길이 반듯하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정말 운이 크게 트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거의 공통적으로 때가 너무 잘 맞았다. 행운이 찾아왔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반드시 잘 될 거야 하고 늘 긍정적으로 자기를 다잡아온 흔적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반면에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 다가온 좋은 기회를 스스로 흘려보내거나 의욕이 없음에도 이상한 결정을 내려서 스스로 발을 묶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운이 좋으려면 우선 생각 자체를 그래, 혹시 모르는 거지, 이거라도 시도해보자 하는 쪽으로 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어떤 마음갈피 연구자가 행운이란 절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중 요점은 늘 시야를 넓게 두고 낯선 것에도 도전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복을 만날 확률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 하늘에 매일 기도하며 나 좀 도와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했는데 정작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기만 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자 그는 결국 하늘을 원망하며 울분을 토했죠. 그러자 하늘이 나타나 말하길, 내가 너를 도와주려 해도 너가 뭘 해야 도와주지. 주식 한 번 사본 적도 없고 장사 한 번 해본 적도 없으니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고 한탄했다는 겁니다. 다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하고 싶은 말을 콕 짚어주는 이야기죠. 즉, 나도 뭔가 작게라도 움직여야 하늘이든 세상이든 그 기회나 복을 던져줄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큰 복이 다가왔을 때 미리 눈치채고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면 작은 힘씀만으로도 훨씬 큰 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럼 남은 날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빛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전해드리면서
저 역시 여러분의 뒷날이 환하게 여물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무수한 사건과 마음의 파도가 찾아와 우리를 지치게 하겠지만 언젠가 돌아보면 그 모든 게 다 뜻이 있었구나 싶을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아직 힘이 남아있는 한 절대 놓지 말자. 아직 저 끝에 무언가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찾아올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기쁨 가득한 삶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혹여나 가슴에 남을 만한 한두 줄만이라도 떠올리실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제 몫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몸과 마음을 잘 가꾸시고 언젠가 정말 찬란하게 펼쳐질 여러분의 앞날을 보며 저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겨운 날들이 오더라도 이것은 내가 더 높이 오르기 위한 징표다 하고 생각하시면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한 복은 분명 가까운 곳에서 속삭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살라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